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넣어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이제 7월이 다가오면서 부가치세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부가치세에 관한 신고 방법은 이제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시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 불공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치세 계산은 이렇게 하죠.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제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중에 매입세액이 증가가 되면 납부세액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적어지면 납부세액은 당연히 커질 거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크게 뭐 잘못되거나 변동되거나 하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게 있고 불공제되는 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못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납부세액도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산입을 할 때는 이 중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는 미리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부가치세를 주고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가치세 신고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넣어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미수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증빙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잘못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부실 기재가 되게 되면 이거 역시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세금계산서 양식이에요. 이 양식 중에 등록번호, 그러니까 공급자의 등록번호죠. 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의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성 연월일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 이 부분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해서 여기가 잘못되면 이 세금계산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뭐 어떤 비용이나, 여기 지금 부가치세 매입세액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에서도 경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들, 그러니까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뭐 렌트비, 그리고 유지 보수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이제 되지 않는 이 소형 승용차 관련한 것들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차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게 뭐냐면 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은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차종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들이 이제 생겨나죠. 첫째는 경차, 그 다음에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화물차, 뭐 이런 것들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물론 이런 거 말고 영업적인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제 영상 중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모닝이나 스파크, 뭐 캐스퍼 레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차, 이런 종류죠. 그리고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뭐 이런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물차들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이 차종을 구입했을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뭐 유류비, 그
다음에 뭐 수선비, 그러니까 정비비겠죠? 수리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뭐 9인승 이상의 차종에는 속하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카니발도 7인승이 있죠. 그 다음에 뭐 9인승이 안 되는 팰리세이드 8인승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불공제가 또 되는 거는 접대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칭이 회의비던 기밀비던 뭐 불구하고요. 접대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필요해요. 접대비냐 아니면 복리후생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광고 선전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비용 하나하나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접대비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여기 매입세 공제에는 넣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송 용역도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항공이나 고속버스, 철도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이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으로는 1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2기 과세 기간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 기간 끝난 이후 20일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출한 일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 끝난 6월 30일 이후 7월 20일, 그러니까 20일 이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지출을 했다 이러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땡겨와서 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요. 대신에 이 경우에도 이런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은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적격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비용에 넣는, 필요경비에 넣는 거는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 완전히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니까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 세금계산서를 갖고 와가지고 그 매입세 공제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전표는 뭐 별 다를 게 없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금 영수증을 끊을 때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로 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금 영수증 자체가 소득공제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소득공제용으로 끊었지만 이걸 나중에 현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꾸는 변경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면세사업자나 간이가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한다는 건데, 당연한 게 이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한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못한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거죠. 대신에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가세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끄는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거죠. 따라서 해외에서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없겠죠. 해외에서 끄는 건.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물품이나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그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기 때문에 그걸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 사업에 사용한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뉘죠. 부가가치세에서. 근데 이제 과세 사업자이면서 면세 사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겸용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게 되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무언가를 매입했을 때
이 매입한 것이 과세 매출에 사용된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면세 매출에 사용된다 그러면 면세 사업처럼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자가 뭐 면세 품목인 뭐 김치를 만든다.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세 제품인 마우스를 만든다. 그래서 마우스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세 사업과 그 다음에 김치 만드는 면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선풍기를 여기 김치 공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이거를 과세 매출 쪽인 마우스 공장에서 사용한다. 이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제공받으면서 매입세액을 지불을 했는데, 이거를 과세 공장과 면세 공장에 같이 사용한다 이러면 안분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고, 그리고 세액계산서 자체도 발행되지 않는 기타 뭐 이런 인건비 같은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을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부가치세 신고 관련한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